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닥터 부메랑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또 오랫동안 또는 최근 몇 달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힘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서 좀 그런 분들과 함께 좀 교감도 하고 좀 이야기도 나누고 사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제가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슨 이렇게 지식이나 뭐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약간 이런 폼으로 돼가는데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렇게 많이 추구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전달하기보다는 여러분께 많이 좀 배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이 비디오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젊은 분들 중, 그러니까 뭐 10대 후반, 20대 분들, 또 뭐 30대 이상일 수도 있고 그분들 중에 이렇게 만성, 그죠? 오랫동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때문에 주로 집에서 이렇게 좀 고립된 채로 오래 또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니면 조금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그 생활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만끽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 대상입니다. 좀 더 나가면은 그런 분들을 옆에서 보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가족분들, 친구분들도 이제 포함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대상들을 제가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많이, 그죠?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서 오는 그런 증상들, 뭐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테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치료법들이 있는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런 것을 설명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전달하고 싶은 것을 크게 5가지로 좀 묶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울증과 이제 불안장애는 다르지만 또 그래도 서로 그 교집합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많고 주로 이제 이 2가지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2가지, 뭐 둘 중에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오랫동안 힘들어하신 분들은 뭐 일단 신체적으로 특징은 간단히 보면 이제 늘 이제 피곤한 경우가 많고, 삶에 의욕이 없고, 또 자신감도 없고, 마음이 쉽게 이렇게 예전에는 안 그랬던 어떤 환경에서 쉽게 불안해지고 심란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죠. 일단 이런 건데, 공통적으로는 자신감을 하락시키고, 그죠? 또 이렇게 뭐랄까 삶의 어떤 의욕, 동기도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분께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그 불안함 있죠, 불안함. 또 우울함, 이런 마음의 그 반대가 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답인데,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공감하는 건 뭐냐면, 불안함, 또는 우울함에 반대되는 말은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신감, 어떤 조건 없는 자신감, 그죠? 꼭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야만 100점 맞았을 때 갖는 그런 자신감, 그런 어떤 조건적인 자신감 말고 그냥 자신을 그대로 어떻게 좀 이렇게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런 자신감, 자기 자신을 진짜 이렇게 남들에게 내보여주고 싶은 자신감, 그런 좀 어떤 소소한 자신감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 거를 5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많이 힘드신 분들, 지금 혹시 뭐 이불 속에서 이렇게 좀 누운 채로 보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잠깐 공원에 산책 나가서 들을 수도 있고, 그 밖에 뭐 회사나 학교에서 들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또 경험한 게 있죠. 안 좋은 경험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끌게 만든 어떤 그런 원인들, 경험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감정을 많이 이입해서 이렇게 자기 개인의 마음에 내재화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근데 internalize라고 해요. internalize.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경험할 때 그거를 지나치게 자기의 막 그 어떤 자기의 인격, 품성, 막 자기의 퀄리티로 막 이렇게 연관져서 막 이렇게 여기다 박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뭐 시험을 만약에 망쳤다 이럴 때 그냥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냥 그거를 막 인터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뭐 패배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인터널라이즈를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그 지금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뭔지 몰라서 그냥 영어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internalize의 반대말은 externalize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으로 이렇게 그걸 박아버리지 않고 그냥 반대로 그냥 이렇게 외부로 표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약간 이제 이상하죠. 약간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 경험은 경험이고 나는 나예요. 시험을 못 보면 그냥 시험을 못 본 거지 시험 점수가 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걱정이라든가 좀 안 좋은 감정이나 이런 거를 형용사를 쓰지 마시고 명사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우울해. 아니면 뭐 나는 지금 불안해. 이건 다 저기 형용사를 쓴 거잖아요. 이거를 명사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같은 내용이지만 나는 지금 불안함을 갖고 있어. 그죠? 그리고 나는 지금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명사로 바꾸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명사로 바꾸면은 인터널라이즈를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거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좀 구분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미묘한 차이인데 좀 자기 탓을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지금 좀 인터널라이즈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익스터널라이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바운더리를 좀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바운더리 어떤 그 경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특징이 정이 많죠. 정. 갑자기 막 초코파이가 떠오르네요. 정.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장점이면서 동시에 어떤 그런 그 집단주의 문화가 좀 의도하지 않게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해요. 예를 들어서 뭐 관혼상제 같은 행사가 있으면은 뭐 무조건 막 가야 되는 분위기고 또 그런 거를 뭐 본의 아니게 놓치거나 잊어버리거나 뭐 막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뭐 인간관계에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막 그런 뭐 변명까지 해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많은데 집단주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개인성이 많이 좀 이렇게 희생될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 바운더리를 좀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간,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나하고 타인 사이에. 그러니까 심지어 친한 친구나 그 연인들 또는 부부 사이에도 좀 어떤 건강한 바운더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사람 사이가 너무 멀어도 이게 막 차갑고 좀 소원하지만 가까워지다가 이게 너무 이게 막 너무 가까워도 이게 그냥 그 매시드 포테이토처럼 그렇게 이제 바운더리가 깨지는 현상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 뭐 친한 친구나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너무 너무 그러면 막 이렇게 구속하는 것 같고 연인 사이에. 그러니까
어, 제가 지금 한번 그림을 지금 인터넷에서 잠깐 자료 화면을 구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나무가 아래서 딱 그 쳐다봤을 때 하늘을 나뭇잎 사이에 그 어떤 살짝 공간이 있을 때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 스페이스 틈 사이로 이렇게 막 햇빛도 들어오고 막 뭔가 좀 숨도 좀 트이는 것 같고 너무 이제 이파리 사이가 막 간격이 없으면은 이게 너무 빽빽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스페이스 바운더리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그러면 사람 사이에 바운더리 설정하면 너무 이렇게 개인적이고 막 너는 너 나는 나 막 이렇게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바운더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뭐 벽을 세우고 뭐 담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통을 하는데 자기 어떤 그 고유의 어떤 영역 그리고 상대방 고유의 영역은 좀 인정하고 그거를 이제 존중해 줄 땐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또는 우리 팀, 우리 그룹의 어떤 그 목적이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반대로 남의 그 그룹이나 남의 집단을 위해서 나의 좀 개인 영역이 침해되거나 불필요한 어떤 요구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라는 거죠. 서로 좀 존중하면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바운더리가 자기 자신하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행동을 너무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막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려고 혈안이 되신 분들은 혈안이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빨리 이제 건강해지고 그죠? 매일 자기 행동이나 감정 상태를 막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근데 좀 이제 약간 자기 자신한테도 좀 스페이스를 두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죠.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상황에서 조금 편해지는 거는 약간 제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그 호수 있죠. 호수. 수도 연결해서 이렇게 물 풀 때 쓰는 호수. 그게 이제 가끔 어떤 거 막 이렇게 엉키고 꼬인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뭐 이런 걸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감정이나 인지 상태 어떤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게 뭔가 엉킨 게 좀 생겼어요. 어떤 이유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물이 원활하게 안 돌고 엉켜 있는 상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엉켜 있는 호수를. 이렇게 좀 푸는 과정은 다르게 설명하면 그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줄 사이에 틈을 좀 이렇게 흔들면서 틈을 좀 주면서 이제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이 그 안으로 쓱 다시 흐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자신을 향한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막 통제나 관찰 분석을 해왔다면 조금 자기 자신한테 공간을 좀 주세요. 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바운더리를 설정하라. 이게 정의하시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내 영역을 사랑하고 또 내 그 이웃 또 내 동료 내 친구의 영역도 사랑한다. 나는 나의 영역도 사랑하고 너의 바운더리 영역도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건강한 스페이스가 생기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그럼 자기의 그 법칙, 자기의 어떤 상황, 자기의 색깔에 대해서 조금 타당성을 지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백인백색이에요, 백인백색. 그러니까 같은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때문에 상담을 이제 하려고 저를 만나는 분들 보면 뭐 진단은 다 우울증이나 그런 같은 카테고리로 진단을 받았어도 다 달라요, 100명이. 네.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그 세밀한 어떤 디테일한 그 반응은 다릅니다. 삶에 대해서. 또 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어떤 그 증상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너무 우울증, 뭐 불안장애 이런 식으로
병명으로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낙인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이렇게 의료계나 상담계, 심리, 어떤 임상심리학 쪽에서 이런 어떤 사람들을 이제 어떤 공통 언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울증 같은 어떤 용어를 써서 이제 지칭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좀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삶을 좀 재정비하고 또 다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분들을.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불안하고 막 그런 불안장애나 우울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이거를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숨기고 싶고 드러내지 않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은데 조금 당당해 주셔도 좋아요. 그냥 이거는 나의 지금 모습이고 나의 지금 그냥 반응하는 방법이고 내 삶의 지금 룰이에요, 룰, 법칙.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뭐 큰 지금 피해를 주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이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나의 그냥 지금 현재의 삶의 룰이다, 법칙이다, 나의 상황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네 번째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식상한 표현 같기도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그 어떤 정신 질환 또 감정적인 어떤 그 감정적으로 묶여 있는 분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과거를 많이 그리워하세요. 과거를. 아, 내가 저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 때는 이런 사람하고 이런 일도 하고 그때는 또 사회가 이랬고 뭐 자기가 이런 직업을 가졌었고 막 이렇게 과거를 되게 그리워하세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인데 지금은 힘들고 그럼 당연히 그런 때가 떠오르죠. 근데 이제 그냥 생각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는데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금도 많이 좀 집중하시고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좀 불안함보다는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떤 그 지인분이 이제 들려준 얘기인데 그 아들하고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대요.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9살이죠, 9살. 그러니까 내가 그러더래요. 아빠, 나 다시 3살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 이제 입학해가지고 막 숙제도 많고 막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막 이렇게 삶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런 과정이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3살 때는 이제 이제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예뻐해주고 막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이제 좋게 막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때를 그리워해서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냥 그랬다고 해요. 그래. 근데 이제 그 시절은 그 시절대로 이제 너는 경험했고, 그죠? 어, 이제는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의 미래, 앞날을 조금 이제 재밌게 보낼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했대요.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도덕 선생님 같은 답변이지만 애가 되게 좀 의외로 동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날은 지나간 날대로 아름다운 거고 또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설책 페이지 넘기듯이 다가오는 내일을 좀 기대하시면서 좀 그런 마음으로 삶을 한 장 한 장 펼쳐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사랑하래요. 자기를 사랑하라. 어,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또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를 좀 이렇게 혐오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막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자기 성격이라든가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가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되게 이렇게 싫어해요. 후회도 많고 막 자책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 처음에 얘기한 그 internalize, externalize 이거랑 같이 이제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뭐 다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자기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더라도 설령 이제는 뭐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냥 그 행동은 행동대로 그냥 익스터널라이즈 하시고 자기를 좀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이제 자기 행동이나 말을 이렇게 막 다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도 그걸 다 합리화해서 좋게 뭐 하고 나는 뭐 잘못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그래서 이제 행동에 대해서는 행동대로 이제 반성하고 이제 그러시면 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자기를 좀 이렇게 돌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남자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대부분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 중에서 탤런트라든가 뭐 아이돌이라든가 운동 선수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경기가 좀 긴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뭐 투수가 갑자기 중간에 그 등판하면 되게 집중력이 확 올라가죠. 공 하나하나를 보게 되고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투수랑 타자가 맞대결을 하면은 정말 집중력이 높아지고 약간 좀 그거를 그런 투수를 보면 어때요? 그러면 보고 싶고 정말 공 하나 그 퍼포먼스를 이렇게 만끽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애정을 갖지 못하느냐는 왜 갖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탤런트나 어떤 아이돌, 운동선수에 대해서 느끼는 애정만큼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그런 좀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라든가 내 자신을 남에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싶다. 내 하는 행동이나 말, 어떤 나의 사고방식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좀 생각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 많이 힘드시고 좀 외롭기도 하고 음, 이렇게 막 이렇게 절망감도 느끼고 그럴 거예요. 오랫동안 우울증이나 그런 불안장애를 알아오신 분들은 근데 그냥 너무 뭐 이렇게 순식간에 어떤 매직 같은 그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한 발자국씩 나간다는 느낌으로 가보세요. 한 발자국씩 천천히 걸어가시다 보면 어느새 뒤돌아봤을 때 자기 걸어온 길이 귀한 추억이 돼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모두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생각이나 피드백이라든가 여러분만의 사연이라든가 여러분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예,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우한폐렴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